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2026 성균관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비교를 발표하게 된 동원동우고등학교 김재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원 지역 대입 진학지도 리더 교사이고요. 수원에 있는 동원동우고 교사입니다. 목차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전형별 주요 변경사항 요약과 성균관대 전형에 대한 생각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면 2025에는 모집 인원이 415명, 그리고 2026에는 416명이니까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교과 100에서 정량 80, 정성 20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정성평가에 출결 상황이 들어갔다라는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시면 모집 단위별로 3합 7 또는 3합 6, 물론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에 그러니까 탐구를 한 과목씩 인정해 주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3합 7, 3합 6도 동일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즉 고3 학생들만 지원하는 전형이고 고교별로 최대 15명이 지원한다는 것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불가 대학들도 동일합니다. 변경 사항은 앞서서 나왔던 정성평가 출결이 반영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내신 성적에서 산출 방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인데요. 전체 전형에서 똑같은 지금 조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호의 경우, 서면 사과에 해당하는 1호의 경우에는 10%에 해당되는 점수를 감점을 하고 2호 이후에는 전 전형에서 0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학생부에 있으면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보시면 모집 단위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2025와 2026에서 모집 단위별 차이들도 보이지만 사실은 글로벌 융합 학부가 2026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글로벌 융합 학부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25에는 보이지 않았던 배터리 학과와 바이오 신약 휴재 과학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신설학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영역 한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여전히 성균관대학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신 산출 방식에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과목별 석차 등급 점수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동일한데요. 2025에서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가지고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점수를 산출을 했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26에 오면서 지금 교과목을 A군과 B군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군에 해당되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을 70점인 거죠. 1000점 만점에서 700점으로 계산을 하고 기술과정과 제2외국어 한문을 10% 반영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비율을 나누어서 A군, B군의 비율을 나누어서 점수를 지금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 20% 그대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출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학생들의 점수를 가지고 올해 100% 정확하게 일치되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물론 성균관대학교 정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A군과 B군으로 점수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 그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일정 정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합전형에서도 올해 성대가 좀 변화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형태상의 변화가 좀 큰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일단은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2025학년도에는 융합형 그리고 탐구형 뒤에 나오는 과학 인재 이렇게 해서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융합형이 서류형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탐구형은 서류형과 일부 학과의 이 면접이 있는 일부 면접을 보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2026으로 오면서 융합형은 서류형, 탐구형도 서류형으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인원을 보시면 탐구형 604명에서 406명으로 상당히 이제 이 인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 탐구형 안에 있었던 이 면접을 보던 이 모집 단위들을 따로 밖으로 빼서 성균 인재 전형이다 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융합형과 탐구형은 이제 100% 서류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융합형과 탐구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은 평가상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모집 단위, 그러니까 어떤 학과냐 어떤 계열이냐에 따라서 융합형은 좀 계열 중심, 탐구형은 좀 학과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융합형은 학업 수월성과 충실성을 먼저 보고 탐구형은 탐구 확장성과 주도성을 본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보시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균 인재 전형이 신설되어서 면접형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되었고요. 글로벌 융합학부가 앞서서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합전형에서도 융합형에 들어있다가 올해는 성균 인재, 즉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이동을 하였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형에 해당되는 성균 인재 전형과 과학 인재 전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 인재 전형이 면접형이었고요. 작년에는 과학 인재만 있었는데 올해 성균 인재와 과학 인재로 면접형이 두 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 인재는 이제 신설된 형태다. 사실은 뭐 신설이지만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탐구형 안에서 면접을 보던 학과들을 이렇게 끄집어낸 것이기 때문에 뭐 아주 새롭게 생겨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 인재 전형으로 뽑는 학과들 자유전공, 글로벌 융합, 의예, 사범대 스포츠과학 글로벌 융합이 새롭게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전공과 의예, 사범대 스포츠과학은 작년에 탐구형 안에서 면접을 보던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 인재는 인적성 면접, 즉 재시문 면접은 아니고요. 학생들의 그 학과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동기라든지 적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되게 하는 면접을 보게 되고요. 과학 인재는 수학과학을 기반으로 한 교과 면접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인 만큼 동점자가 발생하면 면접 점수 상위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경사항 아래에서 앞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균 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었다. 사범대학과 의예과 글로벌 융합학부가 있는데요. 거기서 글로벌 융합학부는 이동을 했다.
네, 앞서서 이동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학인재 전형이 면접 수능 전으로 네, 변경되었다. 과학인재 전형의 면접이 수능 후에서 전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건 좀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좀 유의를 해야 되는 네, 이 변화이다. 그러면 수능 전에 보는 면접들은 무엇이 있는가? 네, 성균 인재 전형 안에서 자유전공, 글로벌 융합, 그리고 의예과는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 인재, 화학 인재 모집 단위들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기회균형의 정원 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기회균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원 외로는 농어촌, 특성화, 이웃사랑, 장애인,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이 네, 있습니다. 보면 지금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정원이 좀 네, 줄어든 모습들 네, 볼 수 있고요.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를 올해부터는 제출한다 라는 변화가 있고요. 모집 학과가 확대되었다. 첨단학과 네, 새로 신설된 첨단학과인 바이오 신약 규제 과학과도 지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비고란에 써둔 것처럼 이 전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 자격과 지원 가능 학과를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논술 전형에서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이 있었고요. 2026에도 보면 언어형, 수리형이라고 되어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모집 단위별로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이 지정이 되어 있는 형식이었고 상당수 학교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언어형 논술과 수리형 논술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 모집 단위들이 분리 모집을 한다. 즉, 한 이 모집 단위에서 일부 언어형을 뽑고 일부 수리형도 뽑는 이런 형식을 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능 최저 기준이 변화가 없지만 밑에 빨간색으로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건설환경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모집 단위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수학 영역을 의무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언어형을 네, 보게 되더라도 이 학과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학은 반드시 네, 수능을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네, 읽혀지고 있습니다. 동점자의 경우는 논술 우선 순위 문항으로 한다.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변경사항 네, 분리 선발 언어형과 수리형의 같은 한 계열 안에서 작년에는 언어와 수리가 지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일부 언어, 일부 수리로 네, 선발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거는 큰 네,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두 장의 논술 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실적 전형입니다. 실기실적은 특기자와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특기자 전형은 영상학, 스포츠과학, 그리고 실기 우수자에는 연기예술학과, 무용학과, 스포츠과학과로 네,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요. 변화가 있는 부분은 스포츠과학과의 특기자 전형에서 네, 실기가 폐지되었고요. 보시면 실기만 폐지된 것이 아니라 1단계도 3배수에서 5배수로 늘고 서류가 이 면접도 2단계에서 80% 반영하던 것을 30%, 그러니까 면접과 실기를 합쳐서 80% 반영하던 것을 네, 면접 30%로 큰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도 스포츠과학과가 역시나 면접 30, 실기 50에서 면접과 실기가 40, 40으로 네,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전형별로 주요 변경 사항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항 평가가 반영이 돼서 1호의 경우에는 10% 감점이 있고요. 2호 이상은 0점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재정비되어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졌다. 큰 부분인 것 같고요. 배터리학과, 삼성 SDI 계약학과고요. 바이오 신약 규제 과학과, 첨단학과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의예과 선발 인원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60명을 작년에 선발했던 수시 전형에서 25명까지 축소가 되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평가 방법도 변경이 되어서 교과 A, B로 구분이 돼서 7대 1로 반영을 한다라는 것과 정성평가에서 출결이 반영됐다라는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언어와 수리로 분리 선발을 한다. 문이과 통합교육의 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에서 선발 모집 단위가 확대가 되어서 바이오 신약 규제 과학과가 하나 들어갔다. 그러나 농어촌 전형은 상당수 감소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대 전형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대 인원이 좀 감소하였고요. 고3 재학생들이 인원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 상위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교과 전형의 내신 산출 방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 좀 점수가 좀 극간이 좀 이렇게 갈리는 부분에 걸려 있는 친구들은 그 변화에 좀 유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될지 전년도 성적과 올해 성적에서의 변화들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첨단학과 신설은 물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성균관대학교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를 비롯해서 상당수 대학들이 3년째 첨단학과 특히 이제 공학계열 쪽으로 인원이 증원되고 있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종합전형이 재정비가 되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이름을 가진 전형들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단위들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지 좀 잘 봐야겠고요.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성균인재 전형은 인적성 면접이고 과학인재 전형은 수학과학 교과 면접이라는 거. 그리고 면접형의 경우에는 면접 일자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인재 전형이 수능 전후로 면접 일자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성균인재 전형 가운데 자유전공, 글로벌 융합학부, 의예과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변화에서도 좀 유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의 이 자리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언어 논술을 통해서 자연계열 학과에 진학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반대로 인문계열 언어 논술을 보던 학과에서 수리 논술로 일부 인원을 내보내면 자연계열 학생들은 거기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에 대한 내용 정리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모집 요강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